8장 3절 대칭행렬, 반대칭행렬, 그리고 직교행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n차 정사각행렬의 구성성분이 모두 다 실수로 주어지는 실행렬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실행렬 n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 자신의 전치랑 같은 행렬, 즉 A 트랜스포즈가 A와 같은 행렬을 대칭행렬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하고 같은 행렬을 반대칭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 트랜스포즈가 A의 인버스랑 같은 행렬, 이것을 우리는 직교행렬이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잘 보면 이 세 가지 용어는 다 A 트랜스포즈랑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써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A 트랜스포즈가 A와 같은 행렬, 이것이 행렬 A를 우리는 대칭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대칭이란 말이 붙었던 이유는 주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행렬 A가 A11, A12, A1n, A21, A22, A2n, AN1, AN2, ANN 이와 같이 n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A의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꾸죠. A11, A12, 그리고 1n입니다. 여기는 A21, 그리고 쭉 가서 여기는 A. 자, 열이 행으로 바뀌었으니까 N1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이 두 번째 열로 바뀌니까 여기는 A22, A2n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1, 2, 2, 2, 그러니까 여기는 N2 이렇게 되고 여기는 1N, 2N, 3N에서 NN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A 트랜스포즈인데요. 모양을 잘 보세요. A 트랜스포즈랑 A랑 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자, 주 대각 성분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A 트랜스포즈랑 A의 주 대각선 성분은 같아요. 그런데 얘랑 같으려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1, 2하고 2, 1이 같고 2, 1하고 1, 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1n하고 n1이 같고 n1하고 1n이 같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행렬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즉 대칭행렬이라는 얘기는 주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일 때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모양 때문에 명칭을 대칭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A 트랜스포즈가 A와 같은 행렬은 주 대각선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 예제가 있는데요. 어떤 예제가 대칭행렬일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모양을 보고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일이 대칭을 해서 전치를 시켜서 A랑 같아지는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 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면 이게 대칭행렬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주 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지 않죠? 주 대각선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지 않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대칭행렬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행렬이 대칭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A 트랜스포즈가 A와 같으면 대칭인데요. A의 마이너스 배랑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행렬 A를 우리는 완벽한 대칭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에서 반대칭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한다면 얘는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대칭은 아닙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 반대칭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A라는 행렬을 여기다 따로 또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A11, 마이너스 A12, 마이너스 A1n, 마이너스 A21, 마이너스 A2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A2n입니다. 마이너스 AN1, 마이너스 AN2, 마이너스 ANN이에요. 자, 이제 이 위의 행렬하고 아래 행렬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렬의 상등관계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되죠. 따라서 1행렬의 원소끼리, 2행렬의 원소끼리, n행의 원소끼리 같아야만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1하고 마이너스 A1이 같으려면은 얘가 0일 때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마이너스 배하고 같은 거는 0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A 트랜스포즈하고 마이너스 A하고 같은 행렬, 즉 이런 행렬을 우리는 반대칭이라 말할 텐데, 반대칭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주 대각 성분은 다 0으로 돼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랑 같고 얘랑 같아야 되죠. 얘랑 같고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자 이제 어떤 행렬이 주 대각 성분이 0으로 돼 있고 마주보는 게 부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1, 2하고 같으면 대칭인데 마이너스 배를 해야지 같으니까 부가 반대일 때요. 얘하고 얘가 부가 서로 반대일 때요. 얘가 5면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A1N하고 AN1은 부가 반대일 때 이렇게 주 대각선은 모두 0으로 돼 있고 마주보는 게 서로 부가 반대가 된다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반대칭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이런 형태를 alternating matrix라 해서 교대 행렬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칭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제 교대 행렬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대 행렬이라고 말한 것은 부가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alter 바꾸다라는 뜻으로 교대 행렬이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부가 바뀌는 행렬이라는 뜻이고요. 반대칭은 완벽한 대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kew라는 이 접두어를 써가지고 가짜의 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대칭은 안 됐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제 1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세 개의 행렬 중에서 어떤 행렬이 반대칭 행렬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항상 반대칭 행렬이 되려면 주 대각 성분은 꼭 0으로 돼 있어야 되고 마주보는 건 부가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얘는 주대각성 성분이 0으로 돼 있지 않죠? 여기도 주대각 성분이 0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당연히 반대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주대각선 성분은 0으로 돼 있네요. 그럼 마주보는 게 부가 반대죠.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12, 20,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얘가 반대칭 행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또 행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 트랜스포즈하고 A 인버스가 같은 행렬이, 물론 이런 행렬이 흔치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행렬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행렬을 우리는 직교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고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오스고날 매트릭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도 직교 행렬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직교란 말을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내적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직교라는 말을 하고요. 여기 영어 단어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오소고날이란 말이 있는 것은 곧 수직이란 뜻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말을 붙이게 됐을까 하는 것은 곧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가 인버스랑 같은 행렬, 이런 행렬을 우리는 직교 행렬이 한다는 것.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떤 행렬이 직교 행렬인지를 전체를 시킨 거랑 그 행렬의 역행렬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까? 물론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놓고 비교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할 거냐면 A 트랜스포즈하고 A를 곱한 것이 단위 행렬이 되는가, 또한 A 트랜스포즈가 단위 행렬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행렬의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에다가 전체 행렬을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된다면은 역행렬의 정의로부터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A의 역행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 직접 각각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된 행렬을 우리는 직교 행렬이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지금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세 가지 중요한 행렬은 전부 다 좌측이 다 트랜스포즈랑 비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치랑 자기 자신, 전치랑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배, 전치랑 자기 자신의 역행렬. 자, 이런 행렬을 각각 대칭, 반대칭, 직교 행렬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예제 1번을 통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직교 행렬은 어느 것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직교 행렬이 되려면은 A 트랜스포즈하고 A를 곱한 것이 단위 행렬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요 세 번째 행렬이 직교 행렬이 되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곱해도 단위 행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교 행렬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교 행렬이 될 수 있는 것은 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이 직교 행렬이 되는 성질은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이 행렬을 예문을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이 행렬을 잘 보세요. 이 열벡터의 크기는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 벡터도 잘 보세요. 이 벡터의 크기,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자, 이쪽 세 번째 열 벡터의 크기도 계산하면 1이 나와요. 이렇게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마치 대칭 행렬과 그리고 반대칭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이 행렬의 모양을 보고서 금방 알 수 있듯이 직교행렬도 사실 행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열 벡터들은 전부 다 단위 벡터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직교란 말이 붙어 있죠. 각각의 열 벡터끼리 내적한 것이 0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적은요, 원래 이렇게 트랜스포즈 시켜서 두 열 벡터의 내적은 앞에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어짜 모양으로 계산하는데요.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라고 기억해도 돼요.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1이에요. 이렇게 곱해서 더해도 1이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1이 아니라 0입니다. 0. 표현을 잘못했네요. 내적이 제로예요.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0.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도 0.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도 0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직교. 그래서 직교행렬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 행렬의 열 벡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각각의 열 벡터는 단위 벡터이고 그리고 내적한 것이 제로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적이 제로니까 직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을 직교행렬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행렬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정리 1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1번은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반대체 행렬은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주대각 성분이 0으로 될까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마이너스가 같으려면 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체 행렬의 주대각성 원소는 항상 0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정사각 행렬은 언제나 대칭 행렬과 그리고 교대 행렬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n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행렬은 다음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분의 1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하고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자, 보세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되죠. 일단 이게 우변을 잘 보세요. 2분의 1 A, 2분의 1 더하니까 A가 되죠. 2분의 1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2분의 1 A 트랜스포즈가 지워져서 우변도 A, 좌변도 A가 맞습니다. 이제 A가 항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n차 정사각행렬은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 즉 반대체 행렬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 파란색 빛을 쬐는 행렬이 과연 대칭인가 그리고 보라색 빛을 쬐는 행렬이 과연 반대체 행렬인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편의상 얘를 B라 놓고요. 편의상 얘를 C라 놔 보겠습니다. 따라서 A를 B 플러스 C,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표시를 할게요. 그냥 A, B, C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B하고 C가 각각 대칭과 반대칭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잖아요. B가 대칭 행렬이 되려면 B의 트랜스포즈가 B가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계산합니다. 이거의 트랜스포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행렬에 상수배의 트랜스포즈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합에 관한 전체는 각각의 전체 합과 같습니다.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는 자기 자신이고요. 그리고 교환이 되잖아요.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 이와 같이 되고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에 2분의 1 곱한 것이 B니까 얘가 B가 됐습니다. 따라서 B는 전체를 시킨 것이 자기 자신과 같으니까 B는 대칭 행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C가 반대칭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반대칭이라는 걸 보이려면 C의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C와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죠. 자, 이제 이 C의 트랜스포즈를 계산합니다. 2분의 1 A 마이너스 A의 트랜스포즈의 전체 트랜스포즈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행렬의 상수배의 전체 행렬은 상수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합에 관한 전체는 각각의 전체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었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된 것이고 2분의 1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전체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볼까요?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이와 같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모양을 잘 보세요. 2분의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는 이게 C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C의 트랜스포즈가 마이너스 C와 같으니까 C는 반대칭 또는 교대 같은 말이에요. 반대칭 행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n차 정사각 행렬은 대체 행렬과 반대체 행렬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B가 대칭이고 C가 반대칭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행렬을 대칭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양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의 2분의 1을 곱한 것이 바로 대칭이에요. 자, 이제 대체 행렬을 B, 반대체 행렬을 C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B는 2분의 1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럼 2분의 1 A하고 A 트랜스포즈인데요. A 트랜스포즈 옆에다 따로 써볼게요. A 트랜스포즈는 9, 5, 2, 3, 마이너스 8, 5, 4, 3이에요. 자, 이제 A하고 A 트랜스포즈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9하고 9를 더하니까 이거 18, 18을 2로 나누니까 한꺼번에 합시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9가 되죠. 마찬가지로 3하고 3, 이행이열의 원수를 더해요. 3하고 3을 더하면 6, 6을 다시 일어나니까 또 3이에요. 3하고 3을 더하면 6, 다시 일어나니까 3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대체 행렬은 대칭과 반대칭의 합으로 표시할 때 대체 행렬은 주대각 성분은 원래 있던 행렬의 주대각 성분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하고 2를 더하면 7, 7을 둘로 나누죠. 2분의 7입니다. 분수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하고 2를 더해서 7, 둘로 나누니까 2분의 7이에요. 2하고 5를 더하니까 역시 7, 둘로 나눴으니까 2분의 7. 5하고 1을 더해도 둘로 나누니까 2분의 7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 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8 더하니까 마이너스 4, 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이것이 대체 행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잘 보세요.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니까 대칭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체 행렬을 계산합니다. 반대체 행렬은 앞서 얘기했죠. 주대각 성분은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고 마주보는 건 부가 반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A에서 A 트랜스포즈를 빼면 0이죠. 0을 둘로 나눠봤자 0이에요. 그래서 주대각 성분은 다 이런 식으로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5에서 1을 빼면 3, 둘로 나눴으니까 2분의 3이고요. 이번엔 2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3, 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시피 부가 반대로 돼 있어요. 2에서 5를 빼면 3, 마이너스 3, 둘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5에서 1을 빼니까 3, 둘로 나누니까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8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2, 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6. 4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를 둘로 나누니까 6이 돼서 주대각선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부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B 더하기 C로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B, C, 그래서 B 더하기 C로 표시가 되는 건 요거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진 행렬 A는 이렇게 B 더하기 C로 표시가 되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더해보면 A라는 행렬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성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들은 다 별 표시해놓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리 1번은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8장 5절에서 복수 행렬을 배우고 난 뒤에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냥 결과만 여기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정리 1번은. 자, 이제 대체 행렬과 반대체 행렬의 고유값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절에서는 구성 성분이 모두 실수로 주어지는 정사각 행렬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실수 성분을 갖는 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복소수가 나올 리 없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체 행렬이 아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행렬의 고유 방정식을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2차 정사각 행렬만 놓고 계산하더라도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해는 당연히 허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소수가 그 고유값 안에는 복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행렬이라면
복소수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명은 8.5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세요. 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직교합니다. 대체 행렬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서로 다른 고유값, 하나가 1, 하나가 2가 나왔을 때 1에 대한 고유 벡터와 2에 대한 고유 벡터들이 서로 내절하면 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 행렬의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직교합니다.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체 행렬이에요. 조금 전에는 이제 대칭이었다면 반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순호수이거나 또는 0입니다. 순호수 또는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소수가 Z라 했을 때 X 플러스 IY라 했을 때 순호수는요, 바로 이 실수부가 없는 복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IY나 또는 마이너스 I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순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순호수가 되거나 또는 0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역시 뒤에 가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예문이 나오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순호수이거나 또는 0이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문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직접적인 증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 행렬에 반대체 행렬 있잖아요. 조금 전에 들었던 예문이거든요. 예제 1번에서 다뤘던 거였었는데요. 자, 주대역선은 0이고 마주보는 게 부호가 반대죠. 이 반대체 행렬의 고유값이 보다시피 순호수이거나 0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이 행렬을 A라 놓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고유방정식의 근이 고유값이라서, 자, 주대역선에서 람다를 빼죠. 람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9 마이너스 9, 1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여기는 20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다 계산하는 거예요. 뭐 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직접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람다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그럼 20 곱하기 9니까 180이고요. 180에 12배를 하는 거예요. 28이 16. 8, 1이 되니까는 그 다음에 8, 90, 11이죠. 2160. 값이 좀 커졌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람다의 3승 이렇게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216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216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자,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서 3개 곱하면 마이너스였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9, 20, 12가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서로 부가 반대가 돼서 지워지는군요. 플러스 2160이 있어서 지워졌습니다. 이거 다 소구가 됐네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자리로 계산한 건 다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뺍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빼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12 곱하기 12니까 144 람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빼는 거니까 81 람다 마이너스 81 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빼죠. 그러니까 이거 400 람다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400 람다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람다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람다 이퀄 제로 꼴로 표시하는데요. 자, 이거 다 계산하겠습니다. 481에서 144를 더하죠. 5, 8, 4, 5, 6, 625가 됐네요. 625예요. 자, 이런 모양이었고 람다를 묶어내니까 람다의 제곱 플러스 625 이퀄 제로예요. 자, 그럼 다 됐네요. 이제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 되는 경우와 뒤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람다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5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반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0이거나 또는 만약에 그 복소수가 나온다면 순호수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번은 해결이 됐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이 행렬은 실수 고유값 1과 5를 갖지만 대체 행렬은 아닌데 이 사실이 정리 1번의 위배가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정리 1번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은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대칭이 아닌데도 고유값이 실수가 나왔어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정사각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실수 성분을 갖는 정사각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고유값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해가 구해질 수 있다는 얘기일 뿐이지 무조건 복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람다거나 2차 방정식이 인수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또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고 해서 얘가 항상 대칭 행렬이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이미 어떤 행렬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정리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반드시 실수가 되는 게 맞는데 고유값이 실수로 해서 그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는 말은 보장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리 1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역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고유값이 이렇게 대칭이 아닐지라도 실수 고유값을 갖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교 변환이라는 용어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직교 행렬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이제 우리는 한 벡터함과 안에 있는 벡터를 다른 벡터함과 안에 있는 벡터로 대응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때 그 대응하는 표현 행렬이 A였었고 그 A라는 행렬이 직교 행렬이었을 때 이러한 변환을 직교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R2라는 벡터함과 한번 생각해 볼게요. R2. 이제 이렇게 가는 어떤 선형 변환이 있는데 그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A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데 여기 벡터가 X고 이쪽의 벡터가 Y였을 때 얘를 1로 보내는 것이 바로 Y는 이퀄 AX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 행렬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스포즈가 자신의 역행렬과 같은 직교 행렬이었다면 그러면 이런 변환을 우리는 직교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직교 변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회전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회전 변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 변환도 역시 이와 같은 직교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회전 변환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형태죠. 자, 이런 회전 변환이 대표적인 직교 변환이 되는 예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어서 정리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리 2번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직교 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직교 행렬은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각각의 열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바로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직교 변환은 직교 행렬로 표현되는 변화를 말하거든요. 이 직교 변환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직교 변환은요. 이쪽의 정역, 이쪽이 공역이라 했을 때 크기를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각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적 연산을 보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내적 연산이 보존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 있는 벡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벡터를 얘가 X 벡터 그리고 얘가 이제 편의상 그냥 Y라 합시다. Y 벡터가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책에처럼 AB 벡터 할까요? AB라 합시다. 여기가 A 벡터, 얘가 B 벡터예요. 그럼 A 벡터의 상, B 벡터의 상이 있겠죠. A 벡터와 B 벡터의 상이 오른쪽으로 갈 텐데요. 자, 직교 변수 변환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A가 왔고 그 다음에 B가 왔다라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론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노란색 A 벡터의 직교 행렬에 의해서 직교 변환이 노란색으로 가고 파란색은 이 행렬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도 보존하고 각도 보존하고 이 각을 세타로 놓는다면 이 각도 세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림 그릴 때도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같게 그렸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같게 그렸습니다. 아, 노란색과 파란색이 꼭 길이가 같다는 보장은 아니고요. 노란색의 길이가 서로 같고 파란색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도 보존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적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공역에 해당되는 이 벡터를 얘를 U 벡터, 얘를 V 벡터로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는데요. 둘 다 R2 평면상의 열 벡터라 보겠습니다. 지금 R2를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더 일반화시켜서 RN에서 RN으로 간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좋게 평면에다 그렸으니까 그냥 2차원 벡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U 벡터하고 V 벡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열 벡터의 내적은 앞에 있는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자, 여기는 점을 찍지 않는다 그랬었죠? 행렬의 곱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U 트랜스포즈 V가 같이 되는데요. U가 AA 벡터예요. AA, 이거의 트랜스포즈 V는 AB 벡터예요. 자, 그런데 고백하는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된다 그랬었죠? A의 트랜스포즈, 대문자 A 트랜스포즈. A, B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A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얘는 다시 쓰면 A 트랜스포즈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B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직교 변수 변환이거든요. 직교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직교 변환은 여기에 행렬이 직교 행렬이고, 직교 행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A의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와 같은 행렬,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A 트랜스포즈 A가 I란 얘기고 AA 트랜스포즈도 I란 얘기잖아요. 이게 만족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가 단행렬 I가 돼요. 따라서 단행렬이니까 얘네 둘만 곱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 B와 같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A 벡터가 열 벡터, B 벡터도 열 벡터니까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공역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 U하고 V의 내적이 정역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 A와 B의 내적하고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적이 서로 같아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직교 변환에 대해서는 내적의 값을 보존한다. 즉, 이 말은 정역의 내적과 두 벡터의 내적과 공역의 두 벡터의 내적이 항상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보존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주어진 벡터의 크기는 보다시피 루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여기서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돼요.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B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U와 V가 똑같은 벡터니까 당연히 크기도 같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B 대신에 A를 대입해 보세요.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기 자신끼리 내적이 이거 보세요. 여기가 B 대신에 A를 대입하면 V가 U가 되잖아요. 그래서 U 내적 U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자신끼리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크기의 제곱. 그러면 제곱끼리 같으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정역 안에 있는 이 노란색 벡터의 크기와 공역 안에 있는 이 U가 의미하는 바가 곧 A잖아요. 공역 안에 있는 이 노란색 벡터의 크기가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말을 바꿔서 이제 A 대신에 B를 대입하면 똑같이 B의 크기하고 AB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이 보존되고 크기가 보존돼요. 내적이 보존되고 크기가 보존되니까 당연히 각도 보존됩니다. 왜냐하면 내적 공간에서 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각 사각각을 세트를 한다면요, U와 V, 그리고 여기는 U 벡터의 놈, 그리고 V 벡터의 놈이에요. 내적이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비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정역이든 공역이든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공역의 요 기호를 갖고 표시했다면 정역 갖고 표시한다면 이런 말이죠. 저쪽은 AB죠. 그래서 A와 B의 내적, UV의 내적과 AB의 내적이 같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 크기나 이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U의 크기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U의 크기랑 A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같은 논리로 이 V의 크기는 문자를 바꿔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V의 크기는 AB의 크기인데 얘나 크기가 같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곧 B의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공역의 각이랑
정역의 두 벡터 이루는 각은 똑같은 세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직교 변환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은 길이를 보존하고요, 즉 크기를 보존하고 각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적 연산도 보존한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리 2번의 뜻입니다. 자, 이어서 정리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각각의 열 벡터가 서로 단위 벡터이고 내적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실수 정바행렬이 직교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열 벡터 A1, A2 쭉 가서 AN이 얘네들 행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정규 직교계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정규 직교계. 자, 이제 여기 A라는 행렬이 있었고요. A1 그리고 A2 AN. 자, 이거 이제 벡터로 1열 벡터를 A1, 2열 벡터를 A2, N열 벡터를 AN이라 쓴 거예요. 따라서 이 AN은 뭘 나타내냐면 A11, 2, 3, 쭉 가서 N1. 얘는 A12, A22 쭉 가서 AN2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열 벡터를 그냥 대표적으로 A1, A2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여기다가 열 벡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점선을 그어서 구별을 하도록 할게요. 즉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열 벡터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제 이 행렬이 이렇게 정사각 행렬이 직교행렬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이 각각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소, 여기 노말이죠. 노말이라는 것은 오소고날이면서 단위 벡터를 합쳐서 오소노말이라 얘기를 합니다. 오소고날은 직교라는 뜻이고요. 오소노말이라는 것은 직교하면서 더군다나 단위 벡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각각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벡터들끼리 계산을 했을 때 원소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열 벡터니까 앞에 걸 트랜스포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첨자가 같으면 1이고 첨자가 다르면 다 0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것을 만족합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충분 조건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가 직교행렬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교행렬의 정의로부터 A 트랜스포즈 A는 곧 I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이 말은 곧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자, 여기에서 A가 이렇게 되는 열 벡터들이 있었죠. 근데 이건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전치를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 벡터를 전치시키고 세 번째 열 벡터를 전치시키고 n번째 열 벡터를 전치시켜요. 그리고 여기 또 A가 자, 이제 A1 열 벡터, A2 열 벡터 이렇게 있어요. AN 열 벡터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볼까요? 얘네들을 직접 행렬 계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 벡터가 O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스칼라가 되는데요. A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모양이 어떤 꼴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행렬 계산하니까 A1의 트랜스포즈 A1이 되고, 행렬 계산하니까 A1의 트랜스포즈 A2가 되고요. 행렬 계산하니까 A1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AN이 됐습니다. 행렬 계산합니다. A2의 트랜스포즈 A1. 행렬 계산하죠. A2의 트랜스포즈 A2가 됐습니다. 행렬 계산합니다. A2의 트랜스포즈 AN이 됐어요. 자, 행렬 계산합니다. AN의 트랜스포즈 A1. 행렬 계산합니다. AN의 트랜스포즈 A2가 됐고요. AN의 트랜스포즈 AN입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변에 있는 이 행렬이 좌변과 같아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 행렬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단위 행렬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1이어야 돼요. 자, 이거 첨자를 잘 보세요. 첨자.
첨자가 똑같죠? 앞뒤 첨자가 같으면 이 트랜스포즈하고 A를 했을 때 앞뒤 첨자가 같으면 1이라는 얘기는 이제 얘가 단위 행렬이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뒤 첨자가 다 다르면 당연히 여기가 나머지 다 0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단위 행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앞뒤 첨자가 다른 상태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당연히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직교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다 이런 꼴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된다면은 결국 거꾸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 여기까지는 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려면 트랜스포즈가 인버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역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교행렬의 행렬식은 언제나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직교행렬의 행렬식은 왜 플러스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직교행렬의 정의는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와 같은 행렬입니다. A가 직교행렬이라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린 두 행렬이 같으면 행렬식을 취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 행렬식을 취해보도록 하죠. 행렬식을 취하면은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트랜스포즈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과 같고요. 역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의 역수와 같습니다. 양변에 A의 행렬식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의 제곱이 1이라는 얘기고 제곱한 게 1이니까 당연히 A의 행렬식은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교행렬의 행렬식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앞에 우리가 배울 때 자, 여기 보면은 직교행렬이 되는 직교변환의 대표적인 예제가 이렇게 회전변환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이 회전변환의 행렬식이 항상 플러스 1이 나와요. 이거 행렬식 채워보세요.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는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변환이 있죠. 자, 그게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라 이게 y = x, 그냥 편의상 y = x 할게요. 꼭 이렇게 y = x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변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0, 1, 1, 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x를 해보세요. 행렬하면 x가 y로 가고 y가 x로 가니까 바로 이런 행렬인데요. 이 행렬도 잘 보세요. 이 행렬도 잘 보면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내적이 제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A예요. A의 트랜스포즈하고 내적을 해보세요. A하고 A 트랜스포즈를 내적이 아니라 그냥 곱을 해보세요. A의 트랜스포즈 A를 계산합니다. 이거 전체를 시키면 0, 1. 전체를 시키니까 1, 0이죠. 그리고 0, 1, 1, 0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1이죠. 행렬 계산하면 0이고, 행렬 계산하면 0이고, 행렬 계산하면 1이니까 이게 단행렬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행렬도 직교행렬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y = x를 예를 들었는데요. 원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임의의 어떤 각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직교행렬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칭이 되는 직교행렬은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변환이 주어져 있을 때 R2에서 R2로 보내는 이런 2차 정사각행렬이 직교행렬이 될 수 있는 예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예문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변환이 있습니다. 이때 회전변환은 항상 행렬식이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대칭변환도 직교변환이 되는데, 이 경우는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행렬식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선형대서 교재를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직교행렬에 관한 행렬식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 그리고 플러스 1은 회전변환일 때, 마이너스 1은 대칭변환일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T에서 얘기해요. 자, 이제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4번. 이 행렬과 이 행렬의 행렬식이 각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됨을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이 절에서 다뤘던 내용이 대칭행렬, 반대칭행렬, 그리고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성질들은 뒤에 가서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 8장의 마지막 절에서, 즉 8장 5절에서는 지금 배웠던 이 용어들이 있죠. 대칭, 반대칭, 그리고 직교행렬이라는 이 개념을 복소수 범위 내로 확대했을 때 대응되는 다른 용어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하나가 더 있었군요. 정리 5번이 하나 더 있었네요. 선생님 끝난 줄 알았네요. 자, 정리 5번도 마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직교행렬의 고유값인데요. 직교행렬의 고유값은 실수이거나 또는 공역복소수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모든 행렬에 일반적으로 꼭 직교행렬이 아닐지라도 모든 행렬의 고유값은 실수나 또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려는 것은 절대값이 1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값이니까 그 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복소수가 나온다면 복소수의 크기가 1입니다는 얘기예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고유값이 복소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I 베타 나왔을 때, 이때 이 고유값의 크기는 알파의 복소수일 때 크기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항상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 크기가 1이라는 것이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뒤에 가서 직멸합니다. 8장 5절에 가서 직멸하고, 지금 우리가 직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런 행렬이 이게 직교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직교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직접 고유값을 구해서요, 그 크기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직교행렬이거든요, 둘 다. 그래서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정말로 그 크기가 1이 나오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요 예제 5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왜 고유값 중 하나가 실수해야 됩니까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뭐 마이너스 그냥 놓고 계산해도 돼요. 최고청합의 개수가 플러스의 3차 함수는 결과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넷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실근이거든요. 그래서 홀수 차수의 방정식은 언제나 최소한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중 하나는 반드시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8장 3절을 공부했었고요. 자, 이어서 교재 8장 4절, 여기 고유기죠. 대각화 2차 형식. 역시 고유 벡터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역시 8장 4절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